사람들은 흔히 말하곤 합니다. 교수님,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돈이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아플 때 병원이라도 편히 갈 게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또한 이 험난한 세상을 100년 넘게 살아오면서 자본의 힘을 무시할 만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65세라는 반환점을 도는 순간부터는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리 금고에 돈이 쌓여 있어도 그 노년은 비극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 같습니다. 50대까지는 정상을 향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올라가는 시기였다면 65세 이후는 그 짐을 하나 둘 내려놓으며 산을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려오는 길에도 여전히 더 큰 배낭을 메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여러분이 65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까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풍요로운 황혼이 아니라 불안한 집착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수많은 이들 중 가장 불행한 노년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은 넘쳐나는데 그 돈 때문에 자식들과 원수가 되고 그 돈을 지키느라 주변에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고립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내가 이 종이 뭉치를 지키려고 내 영혼을 팔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65세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인간다운 기품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비극은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허에서 옵니다. 돈이 많으면 배는 부를지 모르나 마음이 굶주리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선배와 동료 중 끝까지 행복했던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었을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소유가 아닌 존재를 택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50대나 60대라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오로지 물질적인 것을 지키는 데만 쏟아붓는다면 정작 내 영혼이 병들고 지혜가 말라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너그러워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하며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돈보다 귀한 것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65세 이후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3가지 보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이것이 없으면 돈은 그저 차가운 금속 조각에 불과해집니다. 여러분이 노년을 비극이 아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기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늙은이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며 얻어낸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우리 내면의 진실한 풍요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100세를 넘게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그 나이에도 강연을 하시고 글을 쓰십니까? 그 기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라도 더 배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65세 이후에 우리가 돈보다 더 필사적으로 지켜야 할 첫 번째 보물은 바로 지적 호기심과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하면은 이제 공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쓰겠나라며 스스로를 낡은 서랍 속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신체적인 노화보다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정체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급격히 늙기 시작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슬고 마음은 채우지 않으면 고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노년의 비극은 대개 나는 다 안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혜가 아니라 고집을 내세우는 꼰대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인 성장을 멈춘 결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돈은 많이 모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고집이 꺾일 때마다 화를 내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그의 외로움을 치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품격은 배우는 사람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공부라는 것은 반드시 대학에 가거나 어려운 학문을 탐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매일 몇 페이지라도 읽는 것,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려 노력하는 것,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정독하고 제가 가보지 못한 세계를 다룬 책들을 읽습니다. 그렇게 뇌를 자극하면 몸의 세포들도 덩달아 살아나는 기분이 듭니다. 정신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는 노년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윽한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돈은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의 가치가 깎일 수도 있지만 내 머릿속에 쌓인 지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맑은 안목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만의 영원한 자산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자기 성찰을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철학적으로 사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노년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긴 대기 시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부는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는 길 위에서 헤매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껴서 책을 사고 시간을 내어 강연을 들으십시오. 이제 와서 배워서 뭐 하나라는 말은 자기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신뢰입니다. 배우는 노인은 젊은이보다 더 빛나는 아우라를 가집니다. 그 아우라는 돈으로 치장한 명품 옷보다 훨씬 더 당신을 존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5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야말로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비극에서 구해낼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참으로 보기 좋은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어도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마저 온화한 미소처럼 보이는 분들 말입니다. 반면에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거나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며 그늘진 얼굴을 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65세 이후에 지켜야 할 두 번째 보물, 품격을 지켰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아픈 진실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쥐고 있는 손을 펴야만 비로소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키기 위해 손을 꽉 쥐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을 사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애를 썼지요. 하지만 65세를 넘긴 시점부터는
그 손을 조금씩 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노년의 품격이자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의 인생에 주인 노릇을 하려 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말을 들어야 복을 받는다는 말로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갑은 열되 입은 닫고 자식의 삶에서 조연으로 물러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과거의 경력을 무기로 자식을 휘두르려 하면은 자식은 효도가 아니라 의무나 부채감 때문에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노년은 없습니다.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에게 대접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타인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힘입니다. 65세 이후의 비극은 대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에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자식이 생일날 찾아오지 않아서, 세상이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해서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는 이들은 고독을 친구로 삼을 줄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정갈하게 옷을 입고 거처를 깨끗이 치우며 자신을 위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는 향기가 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곁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세상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아픈 이야기, 남 탓하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고맙다, 괜찮다, 덕분에 즐겁다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노년은 주변을 환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진심으로 슬퍼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어른이셨다는 기억으로 남는 것.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65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권력을 내려놓고 인격의 향기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부디 그 소중한 품격을 돈 몇 푼이나 쓸데없는 고집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할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과연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그 주식을 사지 말거리라거나 그 아파트를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술 끝에 맺힌 마지막 말은 대개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라는 사람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65세 이후에 우리가 돈보다 더 필사적으로 지켜야 할 세 번째 보물은 바로 진실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위력은 작아지고 관계의 위력은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노년의 삶은 결국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행복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아플 때 내 손을 잡아주며 눈을 맞춰줄 사람 한 명을 지키는 것이 은행 잔고를 몇 억 늘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층이 겪는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가족 안에서의 소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돈을 벌어다 줬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 집안에서 겉도는 섬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 부양이 곧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적금처럼 돈만 넣는다고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상대의 아픔을 공감해주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정성이 쌓여야 비로소 단단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서먹하다면 65세라는 이 시점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남편인데 라는 권위에 외투를 벗어던지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과는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넓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주십시오. 돈으로 자식의 효도를 살해하지 말고 사랑으로 자식의 존경을 얻으십시오. 또한 가족을 넘어선 우정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의 우정은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누는 전우회와 같습니다. 젊을 때의 친구가 이해관계나 사회적 배경으로 얽힌 관계였다면 65세 이후의 친구는 오로지 마음의 결이 맞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과거를 알고 현재의 아픔을 이해하며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다면 그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돈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따뜻한 인간관계만이 고독이라는 독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베푼다는 것은 단지 밥값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누군가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마음의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65세가 넘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따뜻하면 상대도 따뜻해지고 여러분이 날카로우면 상대도 날카로워집니다. 인색한 부자로 늙어 사람들의 깊이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대신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그 넉넉한 인품과 사랑 덕분에 주변에 늘 사람들이 북적이는 부유한 영혼을 가진 어른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다운 색채로 채우는 비결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65세 이후의 삶에서 돈보다 소중한 3가지 보물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공부, 꺾이지 않는 품격, 그리고 진실한 관계. 이 3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들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진리는 인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살아왔지만 인생의 황혼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정말 소중한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65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참된 나로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석양에 비유합니다. 해가 지는 것이 슬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노을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낮의 태양보다 훨씬 더 붉고 찬란하며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인생의 노년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젊음의 뜨거움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세상을 품어 안는 넓고 깊은 온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온기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온 지혜와 인격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내가 무엇을 볼까를 생각하기보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까를 고민하십시오. 내 자식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자식의 고달픈 어깨를 어떻게 다독여 줄까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먼저 변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늙은이가 아닌 어른으로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몹시 아까워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마음속에 쌓아둔 앙금과 미련도 과감히 버리십시오. 가벼워진 마음이라야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경쾌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비극은 대개 버리지 못하면서 시작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나를 괴롭히던 과거의 상처를 버릴 때 비로소 그 자리에 평온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 몸은 비록 낡은 기계처럼 여기저기 삐걱거리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자유롭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막이 내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우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커튼콜이 울릴 때 참 괜찮은 삶이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늙은이의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웅장한 나무가 되고 그 그늘 아래에서 많은 이들이 쉬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돈은 우리를 먹여 살리지만 품격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부디 65세 이후의 삶을 비극이 아닌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찬란한 완성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무는 해는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내일의 더 밝은 해를 기약하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 숭고한 침묵처럼 여러분의 노년도 그렇게 평화롭고 장엄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